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저도 위례 신도시 사업도 해봤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 재선 앞두고 종교단체를 훔쳤다고 하는 예, 3위와 4위 지금부터 볼까요? 그제 어제는 김영 부원장 공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시각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보신 것처럼 어제 검찰이 형편없는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검찰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과 대장동 일당이 10년 넘게 유착을 했다면서 실제로 2014년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재선 당시로 대장동 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장차장. 네. 특히 대장동 앞서 있었던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선거 조달을 마음먹었고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서 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선이 중요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 화면이에요. 종교단체, 특정 종교단체의 일부 돈이 선거자금 흘러들어갔다. 그러니까 종교단체 임원들, 종교단체 인사들에게 돈을 줘서 뭔가 이재명 대표 재선을 돕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의 공소장, 아니요. 압수수색 영장 이 부분에 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가를 보여주는 정황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특히 2014년의 경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해였는데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4억 원의 돈을 마련을 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유동규 이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가량을 종교단체에 줬다라는 정황이 그 영장에 지금 그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교단체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준 이유는 뭐냐면 지방선거가 임박했을 때 이 성남시의 그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 수가 한 3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 신도들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성남시장 재선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 종교단체 간부에게 이 막대한 자금을 집행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황이 압수수색 영장에 지금 기재가 돼 있고 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정진상, 유동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긴밀한 이 관계였고 그리고 이런 돈을 통해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하는데 이런 돈이 사용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압수수색 영장에 지금 다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라면 이런 내용의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이 유무죄가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최종 수혜자로 알려져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정진상 실장이 만약 구속이 되고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면 결국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일단 이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검찰의 시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조직력이 좋다, 고위직 소개해주고 표 모아주겠다는 게 김만배 씨에게부터 제안이 됐고 그러면 종교단체 관계자가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 다음 화면이에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래서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이 묻습니다. 정진상 실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선거운동에 효과 있었나?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이 돈의 흐름까지 좀 종교단체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그래서 좀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그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서 가장 압축적이고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모아서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써서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진술만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저런 것들이 진술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소한 휴대폰의 포렌식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같은 걸 확인해서 저런 대화가 오갔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돈이 오갔다는 것들도 단순히 진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진술을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와 자료와 CCTV 등을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범죄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내용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실장은 정치 공동체라고 본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이게 차이가 있는 게 그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선거에 많은 돈이 들어갔을 때 당시 조직을 관리했고 돈을 관리했던 당시 안희정 실장이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받아가지고 그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치르는데 후보는 모르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안희정 실장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분리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으면 정치 공동체라는 말이 개념에 들어가 있고 검찰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에 재선을 위해서 유례 신도시 사업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판박이로 그다음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는 2014년 15년 대장동 사업을 똑같은 일당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판박이로 미리 사업을 주고 선거 자금을 땡길 수 있다는 것들이 정황이 있고 그러면 마지막 최종 결재권자가 두 사업 다 누굽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입니다. 예. 그럼 이재명 시장이 그걸 알고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정진상이 주도해서 그 사업자들을 주고 돈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이건 안희정과 노무현처럼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죠. 저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이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를 알겠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무리를 두는 건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돈 말고도요.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대표 재선을 위해서 댓글을 조작하고 상대 후보를 음해까지 한 것으로 이 영장에는 기재가 돼 있거든요. 과거 남욱 변호사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은 진행은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구 지정이 된 상태에서 시장이 바뀌잖아요. 손을 못 대서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똑똑한 사람. 뭐 허위 기사 유포도 유포지만 특히 좀 이 부분이 저는 눈에 띄었던데 만약에 이 사실이 맞다면 유 전 본부장 돈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라 2014년에 이재명 대표 심경 이해된다 형수에게 욕한 것이 정당하다 여러 차례 댓글 작성을 했고 실제로 회사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황 포착이 검찰이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진사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제 기재된 범죄 사실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 결국에는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실장도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나왔던 것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돈을 그러니까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이제 영장에서 내용에 드러난 부분들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선거를 위해 도와줬다. 즉 댓글이라든지 뭐 기사를 허위 기사가 나오게끔 제보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를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도왔다라는 정황을 좀 길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이유도 당연히 본인들이 특혜를 받고 나중에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판단하겠죠. 그렇죠. 검찰은?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2014년에 그 재선 당시부터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실장 간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김금식 교수님이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정치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시각이 결국 공동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에서의 승리를 계속 도와갔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대장동 일당이 거둔 수익을 함께 나누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얼마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그렇죠. 내놓느냐 그 부분이 저는 좀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구자웅 차장.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유착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들을 검찰은 입증하고 이런 진술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계를 돌려봤으니까 당시 성남시장 선거 이재명 후보 55.1%, 신영수 후보가 44%. 뭐 이 부분을 뭐 당시에 그래서 힘입어서 이겼다 졌다를 논외로 하기 전에 결국은 대장동 일당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 재선을 위해 힘썼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좀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결과,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정진상, 김용 뭐 두 측근은 당연히 이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선거 자금을 대고 댓글 공작을 하고 그다음에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특정 종교단체 간부에게 돈까지 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공동체를 좀 확대를 하자라면 이재명 대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그리고 거기에 돈을 대주고 이 표를 몰아준 유동규, 남욱 여기까지를 포괄적 정치 공동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정진상 실장까지만 이 자금이 전달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돼 있고 정진상 실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아직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이런 자금을 받고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 도움을 받았다라면 정치 공동체인 이재명 대표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알았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논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이것이 재판으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좀 보면 뭐 이런 과거에 위례사업자로 미리 좀 선정해 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포함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한 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설 얘기를 했고 형편없다. 검찰의 창작력이 의심된다. 어제 이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글쎄요, 거의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 공소장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정진상은 100번 넘게 이재명 대표 언급도 100번이 넘는다. 선거 후 이재명 대표 지근거리에서 새로운 직위에 임명되는 패턴을 보였다. 정치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김정혁 국장. 근데 이제 김용 부원장도 묵비권 행사했고 정진상 실장도 지금 구속 수사로 넘어가면 단식하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은 그럼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또 김용 부원장 수사 패턴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낮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소설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큐멘터리에 가깝습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결코 할 수 없죠. 우리가 대장동, 당군 일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혹이 몇 개가 있습니다. 도대체 전직 기자 출신인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 일당이 어떻게 해서 그 큰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됐느냐. 두 번째, 왜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그들에게 그렇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느냐. 세 번째, 그 돈 다 어디로 갔느냐. 예.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의문이었는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해석이 그러니까 그림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김만배, 유동규,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 이 네 사람이 의형제까지 맺어가면서 서로 정치, 경제, 이익 공동체로서 대장동과 위례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거기서 서로 나눠 가졌고 그 돈은 결국은 그 출처가 다 어디로 갔느냐. 결국 최종 기착지는 이재명 대표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살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것은 검찰에서 이제 좀 더 수사를 해서 예. 증거를 법정에서 어떤 제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의심을 품었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다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끼어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분들이 정진상이라든가 김용 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뭐 말을 안 하겠다. 옛날에 뭐 조국 전 장관도 그랬어요. 뭐 재판정에 가서
검찰에서 말 안 하겠다. 그러다 재판정에서도 말 안 하고 뭐 이러셨지만 저는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관계자들이 워낙 많고 알겠습니다. 증거 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